최근에 본 것 중에 되게 동화 같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데 또 산뜻한 그런 작품이 하나 있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릴까 해요. 바로 뮤지컬 긴긴 밤인데요. 혹시 다들 보셨나요? 저 못 봤어요. 아직 아직 못 보셨구나. 없어요. 이제 곧 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지금 벌써 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평이 음. 너무 좋아가지고 꼭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일을 보느라 못 갔습니다. 얘기라도 아이고, 듣고 싶습니다. 얼른 해주세요. 세 번 봤어요, 세 번. 이게 왜 이렇게 또 우리의 심금을 울리나 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못 보신 우리 신디님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어린 펭귄의 이야기예요. 대학로에서 주인공이 코뿔소와 펭귄인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죠.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부터 출발점이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원작 루리 작가님의 긴긴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책이 너무 좋다면서요. 너무 좋습니다. 맨날 레베카님이 강조해 주시는 노블컬의 이제 그렇죠. 정수를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책도 굉장히 따뜻하고 슬프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사실 연극, 판소리, 뮤지컬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나왔어요. 맞아요. 어. 저 거의 다 음, 본 것 같거든요. 다 봤어요, 음. 나온 거. 내용은 뭐 이제 안 봐도 아는데, 그래서 제가 뮤지컬을 보고 울 줄 몰랐습니다. OSM류의 정수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원작이 얼마나 좋은지 벌써 가늠이 되실 텐데요. 자, 이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펭귄이 이제 만나요. 이제 노든은 동물원에 살던, 물론 처음부터 동물원에 있진 않았어요. 근데 어떠한 사건들을 거쳐서 동물원에 오게 돼요. 동물원에서 이제 노든이 처음 와서는 적응도 잘 못하고 친구 코뿔소 앙가부랑 이제 뭐 투닥거리기도 하고 이런 동물원에서 생활을 이제 지내다가 어떤 사건, 큰 사건을 만납니다. 제가 다 얘기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어떤 큰 사건을 만나면서 이 동물원이 폭파가 됩니다. 부셔져요. 동물원이 폭파가 되면 동물들이 도망치겠죠. 네. 갇혀있던 동물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이거는 되게 좋은 표현이고 긍정적인 표현이고 동물원이 폭파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인간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사실 이미 마련은 되어 있겠죠. 막말로 전쟁이 나면 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준비돼 있지만 사실 동물들은, 짐승들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캐릭터에 반영이 돼서 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헤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펭귄 알을 갖고 있는 이제 펭귄 두 명을 만나게 돼요. 식구와 윈보 이제 어떤 알을 품게 되는데 이게 펭귄 알인지 비둘기 알인지 그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알이라는 것을 알고 누군가 품어야 돼, 지켜야 돼, 보듬어야 돼. 이것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윈보와 치쿠는 이 알을 이제 품기로 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로 해요. 이제 이런 과정도 사실 동화로 볼 때도, 그러니까 소설로 볼 때도 이 뮤지컬로 볼 때도 되게 마음에 잔잔한 울림들이 있어요. 이제 맞아요. 우리가 알을 보고 음,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겠다라고 그것을 이제 느끼고 행하는 그 맥락들이 되게 인간들이 요새 많이 잃고 사는 어떤 무언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겠다, 지켜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힘들 때 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또 잠깐 상기를 시키면서, 네, 그래서 요 알을 품고 있다가 윈보도 변을 당합니다. 그래서 치쿠라는 펭귄 혼자 이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을 언제까지 품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알을 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치쿠가 알을 들고 헤매다가 코뿔소 노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노든과 함께 어디로 가자, 우린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다가 바다로 가기로 해요. 음, 이 바다는 사실 치쿠의 로망이었어요. 어, 평생 동물원에 살던 치쿠가 어디에 가면 바다가 있대. 그 바다라는 곳은 내가 좋아하는 정어리가 많이 있대. 그리고 거기는 헤엄을 얼마든지 원 없이 칠 수도 있대. 이제 펭귄들은 털이 마르면 되게 안 좋아요, 건강에.
그래서 털을 수시로 적셔야 돼서 우리 동물원에 가서 보게 되면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이 이 밖에도, 동물원 밖에도 있대. 그곳이 너무너무 좋대. 이런 것을 풍문으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든을 만나서 우리 바다로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노든과 함께 그 펭귄 알을 품은 채로 바다까지 걷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사실 바다에 갈 수 있을까요? 바다가 어딘지 이들이 어떻게 알까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인간도 없는데. 그래서 정처 없이 갑니다. 여길까 저길까 하면서. 가는 동안 뭐 폭우를 만나서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제 힘드니까 뭐 먹이를 찾아서 어디에 잠깐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치쿠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사실 노드는 그 알에 관심이 처음엔 없었어요. 치쿠는 펭귄이니까 그 알을 보자마자 어?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품었던 어떤 그 모습이 떠올랐는지 바로 품기를 결심했지만 노드는 알을 솔직히 코뿔소가 어떻게 품어요? 그쵸? 이 팔다리로 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노드는 알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관심했는데 내 친구 치쿠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치쿠가 떠나고 나서 그 알을 자기가 품기로 결심해요. 그 이 과정도 우리 인간 사회랑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은 지점이 떠오르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소중한 친구가 지켜왔던 어떤 것을 내가 이어서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품게 돼요. 그래서 코뿔소 노드는 이 알을 지킵니다.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알에서 펭귄이 딱 태어납니다. 저는 펭귄을 설가은으로 두 번 다 봤습니다. 너무 잘해요. 제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이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사실 설가은 씨가, 배우 아, 설가은 님이 펭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인간이 아닌 저도요. 것 같고, 네, 원래 펭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몰랐던 거죠. 네. 저 몰랐어요. 여태까지 펭귄인지 네. 모르고 살았다가 저도요, 이번에 알게 사람인 줄 됐는데, 알았어요, 저도 그동안. 설가은 펭귄으로 봤는데, 아, 아, 이 아기 펭귄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도른 것 같아, 그냥. 저도 엄마 마음으로 봤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배우가 주는 힘이에요. 물론 지금 이정아 배우님, 음, 연지연 배우님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철간 배우님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까지 만약에 나는 펭귄도 아니고 나는 코뿔소도 아니야. 나는 동물원에 살지도 않았어. 그래서 만약에 이입을 못하던 관객이 있다 하더라도 연기를 잘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완전 이게 몰입도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 아기 음, 펭귄을 보자마자. 음. 그토록 윈보와 치쿠가 지켜내려고 했던 이 소중한 알이 설가은 펭귄이 되어서 탁 무대 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뿔소 노드는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줘요, 이 아기 펭귄에게. 노든이라는 아빠 펭귄이 널 지켜냈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이어서 품게 되었고, 그래서 너를 만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어진 거야. 이렇게 노든이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제 아기 펭귄은 태어나자마자 만난 게 노든이니까, 노든이 이제 나의 친구이자 마지막 유일한 가족이잖아요. 아빠죠, 그래서, 아빠. 네, 아빠죠. 음, 그래서 노든 옆에 이제 꼭 붙어서 살아요. 이제 노든이 이 펭귄을 데리고 바다로 가기로 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도 되게 뭉클했던 게, 그걸 사실 아기 펭귄은 모르잖아요. 이들이 바다로 가고 있었는지. 그 음, 약속을 안 지켜줄 수도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지켜주기로 마음을 먹어요. 장발장. 맞아요. 네, 딱 맞아요. 장발장이에요, 딱. 음. 정말 그러네. 꽝텐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그러네. 어떡할 거야. 코제트랑 같이. 이제 보니 정말, 장노든이었습니다. 그는 네, 딱이에요. 장노든이었습니다. 보자마자 그 생각이 딱 났거든요. 와, 사람도 들었다 놨다 하는구만. 이러면서. 레미제라블의 동물 버전이네요. 조금 그런 지점이 어. 있는데, 근데 내용은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느낌도 음,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음, 사실 되게 서사는 심플해요. 이 음, 동물원에 살던 동물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동물원 밖을 나서서 음, 바다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고 그 안에서 이 동물과 저 동물이 친구가 됐다가 어떤 동물이 먼저 떠났다가 이렇게 된 음, 굉장히 심플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동물들이 하는 말, 대사와 이 동물들이 갖고 가는 그 심리 변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을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노드는, 코뿔소는 사실 바다에 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펭귄을 바다에 보내주기 위해서 같이 가는 음, 거예요.
그 음, 바다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음, 그리고 가면서 인간들도 만나고요. 어. 인간들 때문에 동물원에 갇혔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노드는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을 철렁하거든요. 음, 그런데 내 가슴은 철렁하지만 우리 아기 펭귄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서요. 어. 그렇게 인간을 만나는 두려움에도 처했다가 여러 역경들을 지나면서 이들이 결국 바다에 도착하는데 이미 우리 노드는 많이 늙고 야위었어요. 그래서 노든이 마지막에 펭귄을 혼자 바다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그냥 저는 극장에서 물이 돼 버렸습니다. 그냥 물. 사실 처음에 저는 코뿔소 이야기에 공감을 쉽게 못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는 음, 코뿔소를 실제로 봤거든요.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잠깐 머물렀을 때 코뿔소를 실제로 봤는데 진짜 무섭고 크고 공룡같이 생겼어요. 우악스럽게. 음, 그 저는 노든이 이렇게 선량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져가는 코뿔소라는 것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입이 음, 어려웠습니다. 음, 그런데 떠올려 보니까 와, 코뿔소가 진짜 큰데, 진짜 공룡만한데 음, 산타페만 해요. 그 자동차 산타페요. 음, 오, 아, 정말 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음, 네, 제가 이제 그 거두절미하고 줄거리를 설명드리느라 말씀 안 드린 몇 가지가 있다면 처음에 노드는 미운아기 오리처럼 미운아기 오리가 백조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코끼리 무리에서 살았어요. 자기가 코끼리인 줄 알고. 그 음, 정도로 그러니까 코끼리랑 레베루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몸집이. 그러니까 진짜 커요. 진짜 큰데 그 큰 동물과 이 작은 펭귄이 같이 걸었을 거를 생각하니까 또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짠해. 거예요. 그냥 짠하죠. 짜네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짠해. 그러니까 둘이 공존할 수 없는 사실 같은 지역에 절대 살지 않죠. 코뿔소는 음,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 살고요. 음, 펭귄은 남극에 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존할 수 없는 이들이 공존을 하려면 누군가 뭔가를 큰 걸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노든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것을 활용정점을 찍죠. 마지막에 바다로 보내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 관객들은 이미 이미 물입니다, 울음바다가 물. 되고 여기가 바다입니다. 네. 백석의 바다임. 맞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아시죠? 마지막 대사 그 그쵸. 펭귄의 대사가 딱 울려 퍼지면서 어, 공연이 끝나는데 그때 뭐 그냥 다들 무장해제. 그래요. 끄끄. 그냥 저는 입을 틀어막고 끄끄거렸어요. 계속. 네, 그 마지막 대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레베카님? 노든, 노드는 이미 훌륭한 펭귄이에요. 이거거든요. 맞아요.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로든이 이제 먼저 가. 너만 혼자 가. 바다로 가. 다 왔어. 라고 보낼 때, 그러니까 자리에 자기는 그 자리에 남기로 하면서 보내면서 너는 훌륭한 코뿔소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멋있는 가족이었어. 한 팀이었어. 이 얘기를 이제 해줘요. 음, 그러니까 이제 펭귄이 노든을 향해서 이제 크게 소리치는 거죠. 당신도 훌륭한 펭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 이제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인물인가요? 두 동물이 네, 음, 같이 존재가. 공존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와 상대의 존재를 이렇게 같이 이제 사랑으로 엮으면서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레베카님이 더 많은 얘기 해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음악 얘기만 잠깐 하고 넘어가면 제가 근래에 본 노블컬 중에 가장 충실하게 뮤지컬스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음, 파과도 있었고요. 소설이 원작인 많은 뮤지컬들이 서사를 무대로 옮기는 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지점이죠. 긴긴 밤은 어, 이 서사를 그대로 무대로 옮기는 것보다는 뮤지컬로 만드는 데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면 펭귄을 그대로 무대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펭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펭귄 옷을 입거나 남극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동물원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걸 무대화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음악으로 적재적소에 표현할 것인가, 음, 드러낼 것인가를 많이 연구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성스루 뮤지컬은 아닌데 음악이 되게 쉼없이 흘러요. 음, 언더스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언더스코어가 많은 뮤지컬들은 대부분 서사와 분위기와 인물의 캐릭터를 음악이 굉장히 많이 녹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긴긴 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악이 흘러서 이들이 어떤 역경을 겪을 때나 독백을 할 때도 계속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음, 서사가 쌓이는데 굉장한 보탬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음악이 굉장히 클래식한 면이 있거든요. 이제 신 음, 스틸러 넘버 몇 개를 제외하고는 되게 산뜻한 몇 개의 넘버를 제외하고는 클래식하게 흘러가는데 음, 구조가 짜임새가 있습니다. 한 음, 번 들으셔서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음, 그것을 해체해보면 굉장히 이 모티브 하나하나가 구조적으로 이 뼈대를 잘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대선율이라고 하죠. 음악적인 용어로는 어떤 선율이 하나 흐르고 있을 때 그 위에 대비되는 선율이 흐르면 점점 음악이 이렇게 쌓이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인데 긴긴 음, 밤의 음악이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되게 고전적인 방법으로 뮤지컬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고 느꼈습니다.